인터뷰 선물 양영은입니다. 한국과 이렇게 깊게 인연을 맺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또 넓은 관심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한국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엠마누엘 페스트라이시, 한국명 이만열 교수인데요. 최근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어떤 면을 두고 왜 한국인들만 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직접 그 저자를 만나서 책에 담긴 이야기들 그리고 책에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들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혹시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국 문화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화적인 단절이 있어요. 또 한국의 매력에 특히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혹시? 원래는 한국에 대단한 매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이 이런 전통 문화를 살리고 전 세계에 하나 좋은 모범이 되면 좋겠어요. 이만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선물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멀리서 어쨌든 수원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셨거든요. 이번에 제일 먼저 책을 이렇게 출간하신 거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이 제목에 되게 끌렸습니다. 네,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이 제목의 뜻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외국 사람 시각으로 한국 보고 또 하나 가능한 한국을 항상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 문화에 위대한 그런 콘텐츠 많고 그런 콘텐츠 현대 한국에서 살리면은 또 하나 또 새로운 한국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인만 모르는 그런 뜻은 뭐 한국 사람의 눈에 좀 반영되지 않고 보이지 않은 그런 한국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혹시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국 문화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화적인 단절이 있어요. 네. 전통 문화고 조선 시대 20세기까지 식민지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는 50년대부터 우리 이른바 고도 성장의 그런 문화이나 행정의 전통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원래 조선 시대에 있었던 예를 들면은 조선 왕조 실력이 있었어요. 아주 객관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제를 기록하고 그다음에는 아주 독특한 그런 행정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거는 조선시대의 위대한 전통이 있지만은 그건 그냥 옛날 거 아니고 실제 현대 사회에서도 아마 좀 유사한 그런 시스템도 개발할 수 있고 우리 앞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은 바로 지금 사이버 스페이스 하나 국제 세미나 하고 있어서 서울에서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 미래에 생각하면은 한국의 전통 조선시대나 그런 전통이 나오는 행정 관행 문화이나 그런 좀 새롭게 해석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좀 활용할 수 있는 원고지신 같은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쵸? 바로 그런 의미. 레네상스 사상이죠. 복고 있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과거 전통 문화에서 좋은 점을 사례나 전통을 발췌해서 또 새로운 문화를 개발한 의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 예학 전통 이런 어떤 다른 신분의 여러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현명하게 바르게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였어요. 예학. 그런 노하우는 제 생각은 현대 인터넷 네트워크 시대에서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예약 전통을 생각하면은 그냥 옛날 할아버지들은 무슨 절하고 그런 대단히 재미없는 그런 장면밖에 생각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다 옛날 할아버지처럼 하자고 얘기하는 아니고 그 전통이든 부분적으로 우리 좀 걸어서 새로운 문화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선비 정신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은 그 선비 정신은 대단한 전통이 있어요. 다만은 그거 남성이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충분히 선비 정신이 여성도 그 감명도 받을 수 있고 그거는 반드시 유교는 남성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그렇게 많은 생각과 연구와 고민과 이런 걸 하시는 부분이 처음에 한국의 문제에 특히 또 한국의 매력에 특히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혹시? 글쎄요, 한 10년 전부터 이런 문제, 전통 문화를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활용할 것인지 제가 많이 고민을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많은 제안도 받았고 한국 대사관에서 2005년에 그런 홍보 관련한 그 자문도 시작했어요. 그 다른 나라도 충분히 저한테도 제안할 수 있었지만은 제안 안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장 적극적으로 항상 얘기하고 있었고 제가 미국 대학에서는 원래 일본 문학 교수 있었어요. 근데 그건 현실이지만은 미국 대학에서 한 8년 동안, 10년 동안 교사하면서 한국 사람이 막 이런 게 하자고 제안도 하고 같이 연구나 하자고 얘기했으니까 점점 한국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원래는 한국이 대단한 매력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한국이 그만큼 문화적인 그 활기 있어요. 활기요? 네네. 그래서 그거 자체의 매력입니다. 근데 교류 시작하니까 실제로 한국의 생각보다 그런 문화의 깊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교수님을 찾아서 교수님의 지성을 얻고 싶어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제가 한국 선택한 건 아니고 한국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 외할아버지는 그 유럽 룩셈부르크의 조금 나라에서는 그 공무원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룩셈부르크 바로 그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 있는 나라이고 지정학 적인 시각으로는 한국하고 유사한 조건도 있어요. 보니 학부 때는 중문학을 하셨고 그리고 석사는 이번에 또 일본에서 비교 문학을 하셨고 그리고 박사를 동아시아 언어 문학 박사를 하셨거든요. 공교롭게 한중일을 다 경험하고 공부해서 기회를 가지셨잖아요.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변경 없어요. 사실 한국 문화, 일본 문화, 중국 문화 자체는 다 좋은 점이 있어요. 하지만은 한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균형 있게 참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상당히 그 빈부격차이나 그다음에 권력주의는 상당히 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사실은 약간 고립된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배타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한국이 미국하고 비교해도 상대적으로는 참 균형 있게 그다음에 어느 정도 건전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유교 전통 컨퓨셔니즘이나 중국의 경우는 유교는 권력하고 상당히 붙여 있고, 근데 한국의 경우는 조선 시대에는 왕은 절대적인 권력이 없었어요. 균형 있게 양반 그런 향료하고 그런 시대에 따라서 약간 차이점이 있었지만은 약간 민주주의적인 그런 전통이 좀 상당히 살고 있었고, 중국이 일본에 비해서는 좀 좋은 그런 빛이 있었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80년대나 민주운동이나 좀 많이 했고 지금 상당히 동아시아에서는 아마 가장 민주주의
그 같은 나라라고 삽니다. 근데 그거는 갑자기 80년대생이 아니고 아마 그렇죠. 벌써 뭐 16세기부터 계속 아주 그 좋은 그런 민주주의의 그 전통이 있었다고 삽니다. 한국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만 모르는 다른 해양 그런 의미에서 이만열이라는 네. 조남을 쓰세요. 임마누엘 페트라이시라는 그 원래 영어 이름을 네. 한국식으로 네. 발음한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맨 처음에 교수님이 한국과의 만남은 네. 또는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네. 처음에는 1991년 예일대학교 그 동기동장 재미교포 한 명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은 그 한국 여성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으로 갔어요. 그때는 한국 91년에 서울은 뭐 상당히 복잡하고 그 공기를 별로 깨끗하지 않고 특별히 첫눈에서 대단한 매력이 안 느끼지 않았어요. 다만은 거기에 한 아주 짧은 시간에서 한 이틀 동안에 한 두 번 정도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아주 그 친하게 보통 정이 많다고 해서 약간 특이한 경험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일본에서 살고 있었고 한 6년 살았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뭐 어떤 의미에서 한국보다 생활 뭐 좀 편했지만은 수준도 높고 다만은 그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친하게 무슨 교류한 것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미국에 다시 가서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일본 그 연구하면서 한국에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한국 어학 그 연수를 시작했어요. 95년 왔을 때는 해인사에 그 제가 한번 다녀왔어요. 그때 템플스테이에 그 하면서 갑자기 우리 할머니가 금에서 나타났어요. 신기하게 그 금 구웠고 그다음에 그때부터는 한국에 좀 많이 뭐 친축 약간 익숙했어요. 그다음에 한 두 달 두 달 후에는 이제 지금 집사람도 만나고 그런 인연이 맺었어요. 한국이 그래도 단점이나 문제점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런 문제점은 조금 더 이렇게 달리하면 훨씬 더 한국한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을? 네, 뭐 가끔 있죠. 아마 제가 한국에서는 가장 뭐 좀 걱정이나 뭐 특히 그 소비 그 문화 뭐 많이 뭐 쓰고 버리는 그런 전통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 예를 들면은 우리 사는 서울 뭐 한양에서는 뭐 거의 완벽한 생태 도시였어요. 그 버린 것은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은 다시 재활용이나 그냥 다시 그런 흙으로 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는 모든 뭐 제품이나 음식 뭐 다 무슨 플라스틱 안에 그 쌓여 있고 그 버리는 건 굉장히 우리 집 근처에서 이만큼 뭐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커피를 마시면은 제가 항상 그 사실 먹잔대 틀고 다니고 있어요. 먹잔 항상 들고 다니세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왜냐면 제가 종이컵이나 쓰기 싫어요. 그런데 많은 한국 사람은 그런 의식이 별로 없다고 좀 아쉽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그렇지만은 옛날은 한국 안 그래서 한국이 오히려 굉장히 아껴하는 그런 그 대단한 위대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하고 한국에 좀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이 이런 전통 문화를 살리고 전 세계에 하나 좋은 모범이 되면 좋겠어요. 저희만 되살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모범으로 살려서 좀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도 나눴으면 좋겠다. 보통 저희가 선진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선진국은 자체는 좀 재미있는 표현이고 아마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선진국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여러 나라에서 사실 심각한
그 경제 사회 뭐 문제도 많고 그래서 한국이 잘하는 것은 그만큼은 책임도 생기고 한국이 좀 다른 나라에 좀 모범도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일회용 그 무슨 그런 소비 모든 것을 소비하는 문화를 된다면은 그거는 한국 국내 문제 아니고 사실은 여러 동남아의 중앙아시아나 여러 나라 한국을 보고 있고 벤치마킹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대단히 열심히 환경이나 사회 문제나 생각한다면은 그분들은 그것도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뭐 개념 없이 다 소비하고 뭐 미래 생각하지 않다면은 똑같이 배워요. 근데 한국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봐야 되고 네. 선진국으로서 다른 저희를 따라오는 후발주자 국가들한테 많죠. 의무 많죠. 뭐 예를 들면 동남아, 뭐 몽골리아, 뭐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미국이나 독일 가서 여러 가지 그 사례 뭐 좋은 제도이나 기술 있지만은 자기 나라 사실 맞지 않아요. 활용도 못해요. 근데 한국이 쓸 수 있어요. 한국이 똑같은 그런 발전의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좀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한국이 세계 뭐 아프리카, 남미나 중앙아시아에서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보다 훨씬 큰 영향력도 있어요. 아마 어려운 점은 많은 한국 사람은 그런 사실 잘 의식하지 않아요. 네. 미처 그런 부분은 생각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대한민국이죠. 그거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보이는 한국 아니고 한국이란 전통 문화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뭐 예를 들면은 예일대학교 학부 때 다녔을 때 우리 그 기숙사 뭐 기숙사보다는 기숙사 자체는 하나 교육 기관이었어요. 그 소속하는 교수님들이 계셨고 기숙사의 교수님이세요? 네, 교수 뭐 대학교 교수 있지만은 근데 그 교수님들은 관습으로 자, 우리 식당 가서 뭐 같이 식사도 하시고 유명한 교수하고 대화할 기회도 많았어요. 뿐만 아니고 예일대학교 졸업생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나 특별한 큰 사업하신 사람이 가끔 오시고 식당에 오시고 뭐 학생하고 더 재미있게 얘기도 하셨고 특강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기숙사 안에서는 뭐 연극이나 음악회나 또 많이 학생들 기획도 했고 재미있게 좀 하나 뭐 건강이죠. 하나 문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이 우리 그 기숙사에서 배출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전통의 그런 의식도 있었어요. 한국 대학교 그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대학교에서는 그 없으나 옛날에 한국의 소원이나 향교 전통 보면은 그거 원래는 있었어요. 한국에서 오히려 뭐 18세기나 그런 전통이 있었고 뭐 다산 정약용이나 같은 그런 그런 박사들은 자기 제자도 있고 향급이나 소원이 있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대화도 했고 학자들은 왔다 갔다 다 했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얘기했고 좀 오히려 활발했어요. 한국이 예를 들면은 인류 교육을 개발하려면은 그거는 미국이나 가서 모방하면은 그거는 끝까지 모방에 지나지 않아요. 다만은 원래 한국에 있었던 교육 그 전통을 좀 현대화시키고 새롭게 해석한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해외에서 선례 없는 새로운 교육 그 문화도 만들 수 있어요. 그 오히려 가능성 전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문화에 대해서 자신을 가져야 돼요. 동시에는 자기 세계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근데 제가 한국이 이런 가능성이 뭐 여기서 그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가능성입니다. 그거는 미래에 꼭 그렇게 된다고 약속하지는 않아요. 한국이 실패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거는 네. 이제 한국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달렸겠죠. 실제로는 뭐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의 그 의사. 저희가 해야 되는 일. 교수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네. 이제?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문화의 세계화는 한국 문화를 외국 사람한테 소개하는 것, 아니면 그 전시회에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제 생각은 그것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선비 정신, 뭐 옛날에 그런 정신적인 그 선비 그런 책임 그 지식인으로 그 학문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대단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런 위대한 전통이 있어요. 하지만은 앞으로는 한국에서 한국의 위대한 그 선비 있었다는 것은 외국 사람한테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 선비 자체는 무슨 보편적인 그런 모범으로 하면 좋겠고, 그런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마을에서 사는 아저씨가 아니면 아줌마가 자기도 선비하겠다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는 한국 문화에 있지만은 보편적인 그 가치나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남미 가면은 뭐 사무라이나 닌자 그런 놀이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만큼은 일본에 원래 있었던 사무라이 그런 이미지는 뭐 보편적인 그런 그 문화재로 됐어요. 한국의 경우는 뭐 삼성이나 현대에는 상당한 지명도나 뭐 높지만은 인정하고 있지만은 한국의 선비 정신이나 홍익인간이나 여러 가지 위대한 그런 흐름한 전통은 그런 가치는 아직 없어. 해외에도 소개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람하고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그런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저희 프로그램이 그 이름이 선물이거든요. 네. 기프트인데 네. 교수님께서 이제까지 세상을 받으시면서 받은 선물,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주고 나누고 싶은 선물은 어떤 게 될까요? 네. 선물 많이 받았죠. 뭐 유치원 선생님부터 지금까지 뭐 여러 주변의 사람한테 또 많이 뭐 많은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고, 대학교 때부터는 저는 많이 기대해 준 사람이 그거 가장 중요했죠. 뭐 자기한테 기대할 것인지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시키는 것보다는 아까 제 할머니 얘기했지만은 제 어렸을 때는 제 할머니는 저한테는 항상 매우 어려운 책을 주셔서 선물로, 그래서 제가 전혀 읽을 수 없는 책이 있었고, 근데 할머니 그 뜻은 당연히 그런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다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은 대단한 압력됐고, 어떤 의미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많이 기대했던 것은 아마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와, 선물을 너무 많이 주셨네요. 저희 선물에 이미 교수님께서 선물을 많이 주셨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주문이 아니라 기대도 하셨고, 그래서 기대입니다. 제가 한국에 그만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대를 가져주시고 기대에 앞서서 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눈 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한국인 또 한국의 현재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열심히 해볼게요. 고맙습니다.